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로운 협회 사무실에서 BJ 뭉치에 따른 정치자금 첫 방송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BJ 뭉치입니다. 네, 오늘 날씨 너무너무 좋죠. 내일 태풍이 오려고 합니다. 내일 태풍이 네, 감사합니다. 중국에서 진우님 접속하셨고요. 네, 진우님이 없는 협회가 매우 썰렁합니다. 언제쯤 오시나요? 네, 바깥에 있는 강연님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방송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네. 좀 세팅에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요. 네, 감사합니다, 강현님. 네, 역시 강현님. I love you. 네, 감사합니다. 이따가 좋아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퇴근도 안 하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강현님. 네. 예, 오늘 저 방송을 좀 늦게 시작하긴 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준비한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순서는요. 네, 제 방송의 첫 순서는 항상 뉴스 브리핑이죠. 뉴스 브리핑. 근데요. 화면 어떠세요? 녹색이 배경으로 나오니까 되게 좋죠? 저희 새로운 사무실입니다. 새로운 협회 사무실에서 방송하다 보니까 되게 좋죠? 예. 제 이마도 반짝반짝하네요. 아, 기름이 줄줄 흐립니다. 네. 첫 번째 뉴스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뉴스는 첫 번째 코너는 한 주간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는요. 짜잔! 여러분들! 스타벅스 좋아하시죠? 스타벅스의 단점이 무엇입니까? 테이크아웃은 되지만 배달은 안 된다는 거. 그죠? 근데요, 이 중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 같아요. 중국이 바로 중국의 스타벅스가 배달 서비스 시작합니다. 배달 서비스. 지난 2일이죠. 스타벅스와 알리바바, 예. 중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기업 알리바바가 상하이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공개하고요. 알리바바의 그 배달의 민족 배민라이더 같은 서비스 회사가 있잖아요. 어머로라고 하는 배달 대행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스타벅스가 어머로와 제휴를 해서 커피를 배달하겠다는 겁니다. 커피를 배달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알리바바의 새로운 서비스가 있죠. 그 허마 선생이라고 하는 오픈 그 온라인 쇼핑몰에서 허마 선생이라고 하는 그 쇼핑몰에서 배달 전문 매장을 오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달만 하겠다는 매장이니까요. 배달만 하는 매장이니까 오프라인 매장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스타벅스 팔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알리바바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스타벅스 주문하게 되면 어머라는 배달 업체가 커피를 배달을 해줍니다. 사무실까지, 집까지. 스타벅스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스타벅스 매장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단지 허마 선생이라고 하는 쇼핑몰에 접속해서 스타벅스 커피를 주문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머러가 배달을 해다 주는 거죠. 그리고 네, 티몰과 타오바오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알리페이를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 스타벅스를 런칭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커피만 파는 게 아니라 스타벅스는 맞아요. 우리나라도 배달만 전문 업체 많이 있죠. 그렇지만 스타벅스는 안 해요. 스타벅스는 사실 맥도날드 같은 프랜차이즈들이 사실은 그 땅장 부동산 사업으로 돈을 버는 거잖아요. 스타벅스도 사실은 되게 비싼 매장을 빌려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배달을 안 하고 있는데 중국은 배달을 시작한다는 거죠. 중국은 알리바바라는 엄청난 쇼핑 플랫폼을 이용해서 배달 서비스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벅스를 배달해주지 않지 않나요? 제가 탐앤탐스까지는 배달해 봤는데 스타벅스 배달은 못 봤어요. 이제 스타벅스도 배달 사람을 사서 사오라 가면 되나요? 아, 그런가요? 안 사 먹어봤네요. 그렇게 스타벅스에서 비싼 커피를 돈 주고 사 먹어보지 않았어요. 우리 저 협회가 있는 가산동에서는 아메리카노가 1,000원이잖아요. 그죠? 그 가산동의 그 대표적인 커피 브랜드 더 카페에서는 아메리카노가 1,000원입니다. 1,500원인가 올랐나 모르겠다. 저는 1,000원에 먹었는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스타벅스가 배달 서비스 시작한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슈가 되는 뉴스였고요. 다음 뉴스는요. 마포예요. 우리나라 마포에 어린이까지 갖춘 네. 어린이까지 갖춘
만평 규모의 스타트업 보육 공간이 조성이 됩니다. 어디냐면요, 마포 청년혁신타운입니다. 그 서울 창업 허브라고 하는 곳이 있는 곳인데 그 안에 마포 청년혁신타운이라는 게 조성이 되고요. 그 안에는 이제 1만 평 규모가 있는데 1만 평 규모는 유럽에서 최고 큰 인큐베이터,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인 프랑스 스테이션 F와도 규모가 같은 정도로 굉장히 큰 국내 최대 규모죠. 어디에 위치하는 거냐면요. 마포에 있는 신용보증기금 945기입니다. 신보가 있는 신용보증기금의 옛날 건물. 예. 네, 없네요. 저도 심심해요. 네. 이 945개 되는 거고요. 이 안에는 39세 이하. 39세 이하가 우리나라에서는 창업기업이잖아요. 그죠? 39세 이하의 대표자가 있는 7년 이내의 기업들만 입주가 가능한, 보유가 가능한 공간입니다. 일단 내년 2019년 4월 4분기에 부분 개소할 거고 지금 세팅하는 중이고요. 2020년 5월에 전체를 다 오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는 혁신타운 중심으로 민간의 창업 지원 인프라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청년 창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청년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스타트업 보육 공간이 마포에 설치가 됩니다. 사실 옛날에는요, 강남 테헤란로가 벤처기업들이 모이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이제는 그게 마포로 이사를 한 것 같습니다. 마포에 가면 마포에 가면 스타트업 기업들이 모여 있는 곳이 생기는 거죠. 우리 전문위원님들 마포로 이사 가야겠어요. 서울주에 사무실을 마포에다 얻어볼까요? 근데 마포 되게 비쌀 것 같은데. 네. 다음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삼성페이, 카카오뱅크, 토스와 같은 온라인 금융 서비스들이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봤을 때 반 이상, 53% 이상이 사용자가 늘었습니다. 지난 7월 한 달, 7월이네요. 7월 한 달 동안 삼성페이 앱을 한 번에도 써보신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886만 명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게 578만 명이 쓰는 것보다 올 7월에 886만 명이 늘었으니까 약 사용자 53%가 증가한 거고요. 이 외에도 카카오뱅크 이용자도 많이 늘었고요. 토스 이용자도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근데 토스는 그 작은 계좌이체를 계좌번호 몰라도 이체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잖아요. 근데 카카오뱅크에서도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계좌 이체를 할 수 있죠. 그죠? 약간 유사한 서비스긴 한데 이런 류의 서비스가 많이 늘어나면서 핀테크 기업들의 서비스가 이제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또 창업기업에 관한 뉴스입니다. KB 하나은행이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참여자 중심의 모바일 플랫폼인 피트인을 오픈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스타트업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러니까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자, 스타트업 기업 직원이나 투자자 같은 이런 관련자들이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일종의 SNS 같은 거예요. 근데 오픈되지 않은 비밀, 공유하는 내부 SNS가 오픈이 된 거죠. 피트인. 예. 사업과 아이디어를 주제로 의견을 공유하는 모바일 플랫폼이고요. 이 안에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 기업들 창업자들과 사업 기술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문제 해결과 사업 완성도 높여가도록 만들어놨는데 생태계 내 멤버들은 승인을 받아서만 이용할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프라이빗 톡 형태인데요. 저희 협회 전문위원들도 여기에 신청해서 모집을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신청을 해놨는데 아직 승인은 아직 안 났어요. 언제가 나겠죠. 안 나도 할 수 없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옴니 CNS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옴니 CNS라는 회사가 공감 인공지능 활용한 정신건강 관리 앱을 출시했습니다. 옴니 CNS라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있는 이제 감성 공감 인공지능 서비스 하와이유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옴니핏 마인드 케어라는 애플을 출시했습니다. 앱스토어에서 옴니핏 마인드 케어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는데요. 이거 이용하면은 이제 이제 정신 건강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우리처럼 이제 머리를 많이 써야 하는 정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은 이 어플을 이용하면 정신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어플만 받아가고 되는 건 아니고요. 실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는 옴니핏 마인드 케어 아크릴과 연결이 돼야 하기 때문에 어플만 받아서는 당장 쓰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 어플이 나왔다는 걸 한번 소개해 보는 거고요. 다음 뉴스는요. 피퍼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피퍼라는 회사가 그 스타 국민청원 Q&A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요즘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다가 좀 답답하거나 좀 불평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면 요즘 뭘 하죠? 청와대에다 그 글을 올리잖아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다 글을 올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반인들이 국민 저 피퍼라는 서비스에다가 그 뭐 전지현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전지현 너 남친구 있어 없어? 뭐라든가 박보검 너 이상이 어떤 스타일이야? 이렇게 질문하면 스타가 답을 해주는 서비스를 만든 겁니다. 피퍼가. 예. 모바일 앱이고요. 스타 국민청원 Q&A 서비스라고 합니다. 피퍼라는 어플 설치하시면 되고요. 대중과 팬이 원하면 스타가 답을 해주는 스타하고 협약을 했던 것 같아요. 예. 협약을 했는지 협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스타가 답을 하는 건데 답을 다 해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몇 명의 스타가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글로벌 어플로 확대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외국에 있는 팬들이 물어보면 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키우고자 하는 것이 피퍼의 앞으로의 비전이겠죠. 네. 한번 관심 있는 연예인이 있으시면 한번 질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블루포인트 파트너스라고 하는 엑셀러레이터입니다. 블루포인트 파트너스라는 엑셀러레이터가 제3회 블루포인트 데모데이라고 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의 그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9월 5일날. 9월 5일부터 9월 1시부터군요. 예, 9월 1시부터 예. 서울 블루스퀘어 아이마켓 홀에서 제3회 블루포인트 데모데이라는 걸 개최합니다. 바이오 및 메디컬 기업, 센서 기업,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인공지능, 로봇과 드론, 첨단 소재 등 다양한 영역에 80여 개의 그 스타트업들이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하는 밀착형 엑셀러레이터인데 어떤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창업하고 준비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으면 한번 참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순서는요. 에이틴벤처스입니다. 에이틴벤처스. 요즘 다시 창업에 대한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이틴벤처스라고 하는 그 온라인 제조 서비스를 하고 있는 크리에이터블이라고 하는 서비스 운영하고 있는 에이틴벤처스 하드웨어 스타트업을 위한 제조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는 하드웨어 스타트업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이곳들이 크라우드 펀딩을 주제로 하드웨어 얼라이언스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네. 하드웨어 얼라이언스는 하드웨어 및 IoT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모임으로 국내 하드웨어 스타트업 시장 활성화와 업체 간의 교류와 제조 파트너 매칭 등 투자 확대 기회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기업 모임이고요. 저희처럼 제조업을 좋아하는 그 기업 안에 지도사들은 이런 모임에 한번 참석해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 한번 가보고 싶네요. 마루 180에서 오늘 29일날 개최합니다. 8월 29일날. 네. 다음 주 수요일인가요? 예, 다음 주 수요일인가요? 요즘요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어서요. 저도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공부 좀 하고 있습니다. 저도 크라우드 펀딩도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 이제 정부가 주는 거는 R&D, 이제 기업 이제 은행 금융에서 주는 거는 뭐 투자 융자 대출 민간 투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대중이 주는 투자로 해서 크라우드 펀딩도 괜찮은 툴이라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많이 공부 좀 해보려고요. 다음 소식은요. 에미레이트 항공이죠. 아랍에미레이트 항공은 자사의 웹사이트에서 그러니까 자기네 홈페이지에서 항공기 VR 투어 서비스 출시했습니다. 이게 별로 대단한 건 아닌데
뭐냐면요, 비행기를 타기 전에 내가 탈 비행기 좌석이 어떤지를 VR 서비스로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가 이걸 그 웹사이트 접속해서 VR 안경을 쓰고 보게 되면 내가 마치 항공기에 탑승한 것과 같은 경험을 할 수 있고, 내가 앉아있는 자세를 보고 아, 이 자리는 내가 좀 불편한 것 같아, 좀 더 좋은 자리에 옮기고 싶어라고 하면 번호만으로 좌석을 바로 직접 고를 수 있게. 옛날에는 그냥 번호만 알고 탔는데 이거는 직접 내가 앉아본 것처럼 경험하고 좌석을 바꿀 수 있는 서비스를 오픈한 거죠. 그래서 VR 투어 서비스를 아랍에미리트 항공사에서 오픈했습니다. 내가 과연 그 좌석에 앉으면 어떤 뷰가 보이는지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그러겠네요. 비행기 낙하는 것까지만 좋겠지만 그건 안 하겠죠? 네. 2020년이면요 3월 인터넷 가다는 얘기인데요. IoT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하는 3월 인터넷님, 2020년 약 2년 후면 200억 개의 기기가 인터넷에 연결된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2018년도 가장 혁신적인 한 해가 될 것을 예상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3월 인터넷 기술입니다. 3월 인터넷 기술이고요. 이 3월 인터넷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 2020년이 되면 200억 대에 가까운 기계가 인터넷에 연결되고 IoT 제품과 서비스 시장이 무려 3조 달러가 넘을 거라고 리서치 회사인 가트너에서 발표했습니다. 이제 연결이 안 되는 기기가 없을 정도로 거의 대부분의 기기가 인터넷에 연결될 것 같습니다. 그죠? 요즘 인터넷에 연결 안 되는 기기가 뭐가 있을까요? 3월 인터넷 정말 미래가 정말 관심 많이 가져야 할 그 미래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작년에 이제 제가 이제 상담했던 업체 중에 하나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었는데요. 그 업체와 협약을 못했지만 제가 상담했던 업체가 의류업체였는데 어떤 섬유를 이용해가지고 옷을 입으면 스스로 자기 그 딱 맞게 피팅을 해주는 오토 피팅 수트를 만들어 보겠다고 했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결국은 협약을 못했어요. 저는 협약을 못해서 아이디어가 이제 그 없어진 케이스인데, 비슷한 아이디어로 사이즈를 정확히 재주는 IoT 슈트 조조 슈트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건 어디서 만든 거냐면요, 일본의 최대 패션 쇼핑몰인 조조타운을 운영하는 스타트투데이라는 회사가 만든 겁니다. 스타트투데이라는 회사가 조조타운이라는 인터넷 패션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옷을 입으면 바로 순간 사이즈를 정확히 재주는 조조 슈트예요. 그러니까 옷을 줄자로 재는 것이 아니고 옷을 입으면 이 옷 자체가 센서가 있어가지고 신축 센서가 있습니다. 신축 센서. 옷을 입으면 나한테 가장 정확한 사이즈를 자동으로 재주는 거죠. 그렇게 재주기 때문에 이 센서를 입고 나면, 이 센서에 재고 나면 어플에 저장이 돼서 내가 어디서 옷을 사도 나한테 딱 맞는 옷을 추천해주고, 사이즈 고민하지 않고 디자인과 재질만 확인하고, 저건 사이즈를 맞춤형 옷이 아니겠죠? 네. 자동으로 센서만 있는 겁니다. 프리사이즈겠죠, 프리사이즈. 저 옷을 입고 싶네요, 저 옷을. 조조 슈트를. 옷을 입으면 딱 내 사이즈 재준다니까 사실 살짝 무섭기도 해요. 예. 사이즈 재는 순간 DB에 저장이 되는 얘기죠, 그죠? 요즘 아마존의 행보를 보면 정말 무서워요. 아마존은 쇼핑몰 회사가 더 이상의 쇼핑몰 회사가 아닌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아마존의 IoT 버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20년이 되면 전 세계 200억 개의 기계가 인터넷 연결된다. 그 연결된 이 모든 사물 인터넷 기계를 컨트롤할 수 있는 IoT 버튼입니다. 아마존에서 만든 겁니다. 심지어는 이 아마존은 자기네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아닌 다른 쇼핑몰의 제품들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만능 IoT 버튼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하는 거를 연결하시면 다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거죠. 되게 단순하게 생긴 이 버튼이 약간 스마트 키처럼 생긴 이 버튼을 가지고 모든 사물의 그 버튼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조정하냐에 대해서 막 하는 거죠. 예. 아마존의 IoT 만능 IoT 버튼이 나왔습니다. 강아지 키우시나요? 이건 되게 재미난 제품이 있어서 소개했는데요. 우리 집 강아지를 위한 스마트한 뼈다귀입니다. 위키드본이라는 제품이고요. 뼈다귀처럼 생겼죠. 저 강아지 앞에 있는 뼈다귀처럼 생긴 저게 사실은 뼈다귀가 아닌 거죠. 근데 저거를 갖다 물고 뜯는 게 아닙니다. 저게 아니고 저 위키드본이라는 건 스스로 움직입니다. 스스로 움직이면서 강아지와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강아지 툭 치기도 하고 강아지가 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합니다. 이 장난감이 스스로 강아지 주변에 맴돌기도 해요. 움직이기도 해요. 그래서 맴돌면서 강아지와 상호작용하면서 강아지를 놀게 해주는 거죠. 애완동물을 위한 그 뼈다귀입니다. 스마트폰 뼈다귀죠. 위키드본. 네. 집에서 강아지 키우신다고 하나 정도는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강아지 12가지 감정을 스스로 인지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아주 특이한 제품입니다. 네. 강아지만 집에서 키우는 건 아니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뭘까요? 고양이입니다. 고양이. 고양이도 VR이 필요합니다. PVVR이라는 제품입니다. 고양이는요. 고양이가 야생성이 있다는 걸 혹시 아시나요? 고양이는요. 집에서 키워서 그렇지만 사실은 야생성이 있어서 집에서 키우면 공격적인 본능을 절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동물 보호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에 따르면 고양이의 야생성을 갖다가 자제시키는 것은 고양이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고양이들에게 실제로 가상현실, VR, 가상현실 속에서 야생성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고양이용 VR을 쓰면 이 안에 물고기도 있고 쥐도 있어서 실제 눈앞에 물고기나 쥐는 없지만 이 고양이는 마치 물고기가 고양이를 잡는 듯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야생성을 절제하지 않고 본능을 할 수 있는 뭐 밖으로 뛰어내릴 수도 있겠네요. 그죠? 보호를 할 수 있게 해야겠죠. 어쨌든 이 안에서 잘할 수 있는 고양이 전용 VR입니다. PVVR입니다. 펫 비주얼 리얼리티 리서치라는 제품입니다. 정말 재미나죠? 우리 사람이 쓸 VR도 없는데요. 그죠? 네. 마지막 뉴스는요. 예, 저희 협회가 이사했습니다. 네. 저희 협회가 지난 토요일 8월 18일에 이사됐습니다. 한국기술개발협회라는 간판 보이시죠? 예, 저희 협회 입구입니다. 네. 1300 같은 건물 1309로 이사됐고요. 예. 저희 협회로 이사를 했습니다. 네. 나중에 저희 협회에 방문하시고 싶은 분들은 저희 201호가 아니라 1309로 오시면 됩니다. 네. 같은 건물이니까 찾아오기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다음 순서는요.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파리 세계입니다. 네. 협회가 떼돈을 벌려나봐요. 8층 88호는 없으니까. 네. 다음 선은 눈에 띄는 스타트업입니다. 네. 네, 연료율도 두 개네요. 그죠? 오늘 소개할 회사는요. 헤이조이스라는 회사는 헤이조이스. 헤이조이스는요. 여성 중심의 프라이빗 멤버십 클럽입니다. 여성 중심의 그 멤버십 클럽이고 헤이조이스. 네. 사진 속에 보이면 여성들이 모여서 차도 마시고 얘기도 할 수 있고 요리도 할 수 있고 화장도 할 수 있고 막 책도 읽을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도서관도 있고 미팅룸도 있고 요가 스튜디오도 있고요. 다양한 멤버스 라운지와 이제 그 여성이 아닌 남성들도 출입이 가능한 카페들도 같이 있어서 여기서 이제 모여서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헤이 조이스라고 하는 오프라인 멤버십 클럽이 오늘 소개할 기업입니다. 이분은요 헤이 조이스를 이제 창업하신 플래너리의 이나리 대표라는 분입니다. 이분은요 딱 보기에 되게 세게 생기셨죠. 그죠? 이분이 원래는 뭐 하신 분이냐면 기자분인데 기자. 이분은 원래 중앙일보 기자로 시작해서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은행권 청년 창업재단인
디캠프라고 있어요. 디캠프. 디캠프의 센서장을 맡으셨고 제2기획의 상무까지 역임했던 굉장히 강력한 여성분입니다. 네. 여성분들이 볼 때는 굉장히 성공한 롤모델 같은 분이죠. 이분이 왜 헤이 조이스라는 창업을 했을까요? 원래 이분은요 페이스북에서 일하는 여성들 플랜 C라고 하는 그 페이스북 클럽을 커뮤니티를 운영을 했는데 이 커뮤니티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상무님처럼 될 수 있어라고 하는 여성분들의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생각 없이 한번 모여보죠. 우리 모여서 만나서 얘기 한번 해봐요 라고 했더니 한 30명 정도 모일 줄 알았는데 한 7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였는데 갈 데가 없었던 거죠. 우인분들이 미혼 여성도 있었고 아이가 없는 기혼 여성, 그러니까 약간 자유로운, 예, 아이들 때문에 움직임이 제한되어 있는 그런 여성이 아닌 좀 자유로운 분들이 모여가지고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경단녀가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걱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 이런 분들이 자유롭게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든 곳이 바로 헤이 조이스입니다. 이 헤이 조이스는 멤버십이다 보니까는 그 사용료가 있고요. 멤버십 비용이 3개월에 45만 원이야. 네. 약 무슨 헬스클럽 비용 같죠? 예. 3개월에 45만 원을 내면 이 헤이 조이스라는 클럽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서비스 안정화를 올해 창업을 했고요. 올해 서비스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갖고 있는 멋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을 보러 모이는 사람들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해서 좀 다양하고 전문성과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이 모였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업 CEO들도 많이 모이지 않을까 싶어서 강재현 의원한테 여기 한번 가보라고 할까 생각 중이긴 한데요. 강재현 의원은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뭔가 좀 멋있는, 예, 워킹우먼이 되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가보시고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헤이즈에서 어떤 서비스를 하냐면요. 네. 일단은 한 달에 한 번씩 프리미엄 컨퍼런스가 가는 인스파이어라고 하는 영감을 주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업계에 좀 인지도가 있는 분들을 모셔놓고 그분들이 세미나를 합니다. 예를 들면 여성으로 좀 한 자리를 하고 계신 분들이 모여서 강의를 하고 인터뷰를 하고 하는 컨퍼런스가 한 번씩 있고요. 여기에 다 참여할 수 있는 비용이죠. 그리고 이제 새로 가입하는 사람들 위한 웰컴 파티 같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좀 친해질 수 있는 커뮤니티 빌딩 플랫폼도 있고요. 밋 조이스라는 곳이고, 그리고 이제 이직이나 창업, 커리어 패스 설계 같은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비정기, 정기 프로그램, 협회 평생 교육 같은 런 조이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엑스 조이스라고 해서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관련된 브랜드와 액티비티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또 코너가 있고요.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해서 멤버들 간의 소모임을 통해서 다양한 걸 할 수 있는 약간 동물 같은 모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서 참여하는 여성분들이 커리어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일과 삶의 조화를 도와주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바로 헤이 조이스입니다. 네. 네. 여성 격투기 선수처럼 생긴, 네, 이나리 대표님입니다. 이름은 참 여성스러운데, 그죠? 근데 딱 사진만 보면요, 여자분들은 참 좋을 것 같아요. 남자들은 가서 할 게 별로 없지만 여자분들이 가기는 굉장히 좋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한 업체는 바로 헤이 조이스입니다. 다음 순서는 해외 아이디어 상품입니다. 네. 오늘 소개할 아이디어 상품은 무엇일까요? 짜잔, 네, 로봇 청소기입니다. 로봇 청소기. 룸바 바자 젯이라고 하는 로봇 청소기입니다. 자, 보시면 되게 조그맣게 생겼죠. 왼쪽 사진만 보면은 조그만지 큰지 잘 모르겠지만 오른쪽 위에 보면은 세면대 옆에 붙어 있는 거니까 되게 네. 요 제품의 특징은 뭐냐면요. 저 왼쪽 사진 보시면 물을 뿌리고 있죠. 물을 뿌리고 닦는다는 건 물걸레질이 가능한 네. 물걸레질이 가능한 소형 로봇 청소기입니다. 이제 옷을 입은 채로 바로 바지 위를 바로 청소할 수 있는 로봇 청소기고요. 이 회사가 원래 만든 제품은 바로 왼쪽과 룸바짓이라고 하는, 예, 그
원래 로봇 청소기 있는데 요거는 물걸레 청소 기능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다가 물걸레 청소 기능을 넣은 것이 바로 오늘 소개할 룸바 바자 제시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생긴 거는 동그랗게 예쁜데 물걸레 청소 기능을 넣은 거죠. 혼자서 바닥의 먼지와 부스러기 제거하고 그게 바로 룸바 청소기고요. 아까 왼쪽에 보였던 동그란 거. 요거는 이제 그걸 물걸레 청소기까지 쓰는 룸바 브라바 제트라는 제품이군요. 맞아요. 브라바네요. 브라바. 약 17cm 정도, 가로수 17cm 정도여서 물급이 많은 좁은 방에서 왔다 갔다 해요. 밥솥까지 되는 밥에 쓰레기 들어가면 어떡하라고요. 카페트만 아니면 청소 가능합니다. 화장실 청소도 가능하답니다. 물걸레질도 가능하고요. 촉촉한 비닐도 가능하고 마른 비닐도 할 수 있는 옵션에 따라서 다양한 청소 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지금 현재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이고요. 현재 판매가가 199달러, 예, 200달러네, 그죠? 200달러면 얼마죠? 20만원? 30만원? 네. 그렇게 비싸진 않네요, 그죠? 우리나라 거에 비해서는. 아마 배송비가 더 비쌀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한 제품은 룸바 브라바 제트라고 하는 걸레질이 가능한 소형 로봇 청소기입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거는요, 학습 기능이 내장이 되어 있어서 방해 배치 상황 기억하고 장애물 피해가면 청소한답니다. 정말 좋은 것 같죠? 예. 예, 여기까지가 제품 소개고요. 다음은요, 오늘 소개할 과정은요, 제가 요즘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요즘 크라우드 펀딩에 좀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 크라우드 펀딩 공부하다 보니까 정부 R&D 과제 중에도 크라우드 펀딩과 연계되는 과제가 있더라고요. 창업 선정 기술 개발 사업이라고 아시죠? 창업한 7년 이내의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과제인데 이 과제 중에 크라우드 펀딩 연계형 기술 창업 지원 과제가 있습니다. 1년에 2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창업 선정 기술 개발 사업은 총 사업비의 80%까지 2억을 지원해 주는 건데 조건이 뭐냐면 크라우드 펀딩 회사에서 국내나 해외에서 크라우드 펀딩 회사에서 투자형이나 보상형으로 성공을 하면 이제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을 하게 되면 성공 금액의 1대 2배를 매칭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최대 2억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크라우드 펀딩에서 1억을 모으면 2억을 투자해 주는 거예요. 이 과제에서. 이게 뭐냐면요, 정부가 시장성을 인정해주는 아이템을 투자하겠다는 거죠.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거는 일반인들이 이제 소액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크라우드 펀딩에서 그 어떤 아이템에 대해서 투자를 받으면 하는 건데 이게 5천만 원을 받으면 1억을 투자해 주는 거고 1억을 받으면 2억을 투자해 주는 건데요. 크라우드 펀딩에서 이렇게 해주는 거죠. 엔젤 매칭 투자라고 하는 거고요. 크라우드 펀딩에서 투자를 받든 보상형을 받든 투자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크라우드 펀딩과 연계되는 그런 아이템으로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면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크라우드 펀딩 연계형 기술창업 지원과제도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한번 검토하고 있는 업체 하나 있어요. 보니까 게임 같은 거 만드는 업체들이나 약간 소비재 같은 거 만드는 업체들은 일반인들한테 투자 유도를 하기 좋아서 많이들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순서는요, 한겨레 올라서기입니다. 오늘은요, 마중물이라는 제목의 글을 가져왔습니다. 읽어볼게요. 마중물. 신뢰가 신뢰를 부릅니다. 신뢰는 마중물입니다. 그 마중물을 펌프에 넣고 더 많은 신뢰를 끌어내야 합니다. 그러나 펌프질을 멈추는 순간 신뢰는 땅속으로 다시 사라집니다. 그러나 마중물만큼의 신뢰도 사라지고 없다면 더 이상의 신뢰는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항상 마중물만큼의 신뢰는 유지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 마중물이 뭔지 아세요? 마중물? 옛날에 물 푸는 펌프 있었잖아요. 시골에 가면 물 푸는 펌프에서 보면 펌프를 그냥 막 하면 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한 바가지 물을 넣으면 그리고 나서 펌프질하면 물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처음 느끼게 되는 그 한 바가지 물을 갖다가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뢰가 쌓이려면 최소한의 신뢰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신뢰가 마중물이에요. 마중물만큼의 신뢰는 유지하고 있어야 한답니다. 네, 그겁니다. 이마저 이런 마중물만큼의 신뢰도 없으면 같이 하기 어려운 거겠죠. 다음 순서는요, 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좋아하는 연합회님 오늘 안 계시네요.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질문은 이의신청이라는 질문입니다. 창업성장개발 사업에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보통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학혁서 안에서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만 이의신청이 가능한 걸로 아는데 치명적인 실수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라고 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결과가 바뀔 수 있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대답을 하셨네요. 대면평가의 경우 이의신청을 하면 대면평가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가를 다시 받는다고 해서 다시 선정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방수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불을 끄기 위해 소집이 되어서 재평가 잘 들어주고 이렇게 아쉽게 탈락이 되었다는 식으로 사퇴를 무마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에 비중을 두지 마시고 탈락 선고를 받으셨으면 그 아이템을 가지고 다른 지원 사업에 신청해 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라고 합니다. 네.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네요. 그죠? 이의신청을 할 거라면 차라리 그 아이템을 가지고 다른 과제에 도전해봐라는 게 답변이었습니다. 네. 이의신청으로 결과 바뀌진 않습니다라는 얘기였네요. 네. 오늘 방송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네. 네. 2018년도 관광 오늘 크라우드 펀딩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관광 관련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크라우드 펀딩 모집이 진행이 됩니다. 어디서 진행하냐면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관광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서 크라우드 펀딩 지원 사업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대중유통 크라우드와 자금 조달 펀딩을 조합한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해서 플랫폼을 이용해서 관광 중소기업의 크라우드 펀딩을 지원해주는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2018년 관광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사업이고요. 검색창에서 2018년 관광 크라우드 펀딩을 검색해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제가 준비한 순서 여기 가지고요. 오늘 제가 창업에 대한 얘기 많이 했고요. 그리고 기억에 이제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달부터는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주제로 평생교육원에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네. 준비하고 있고요. 네. 기업을 돕기 위해서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지원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인터넷 방송, 제 BJ 뭉치 방송 외에 제가 평생교육원 진행하는 방송도 강의도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늦게 시작해서 많은 분이 못 들으셨는데요. 죄송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제 시간에 시작할 수 있는 방송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5, 4, 3, 2, 1, 바이바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수고하셨습니다.